합니다. 9월 모의평가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각 주제별 유의점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사회문화 현상, 니은,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주체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사람이면 사회문화 현상, 주체가 자연이나 사람 중에 신체 기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현상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물가치적인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재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인과관계 불분명하다.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도 마찬가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2번, 주류문화, 하위문화, 그리고 반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서 A, B, C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국교로 유지해오던 것이 종교가 있었는데 일부 집단만 A가 하위문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부정하게 되면서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모든 문화가 다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시대에 장소에 따라서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가 상대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모든 문화는 문화의 다양성 증가에 기하게 됩니다. 한 사회에서 또 공존할 수 있죠. 모든 문화가. 그리고 모든 문화가 모두 그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문화가 하위문화에 속하지만 하위문화가 주문화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문제가 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독립변인이 뭔가? 집단 간 경쟁이 독립변인이죠. 그리고 종속변인은 긍정적 평가가 종속변인이 되게 됩니다. 구성원들끼리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해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양적인 자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게 이제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하는 이런 경우는 양적인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양적, 질적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쾌하지 안 잡히면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아니죠. 양적인 연구 방법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냐면 CD는 통제 집단이 아니고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구자가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 모둠원들에게 그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원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냐면 1일차에는 그러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치가 이루어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2일차에만 처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 연구자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1차 자료가 되게 됩니다. 요거 마찬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둠 CD의 구성원은 연구원의 역할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얻은 자료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니은도 디귿도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니은이 조작적 정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바뀌어도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니은과 디귿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문제에 연구윤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자, 먼저 기억을 봅시다.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니은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건 연구 자료로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객관성은 사전에만 알려주지 않고 사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사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떻든 다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기관에 연구 자료를 넘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대학 가서 연구할 때 참고해서 연구하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A가 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A는 전반적인 사회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사용한다. O가 되겠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억, 동일하다. 틀렸죠. 니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죠. 디귿,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틀리게 되죠. 그래서 나에는 들어가면 틀리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들어가면 틀린 채점계가 틀리는 되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부정어가 틀린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게 됩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의 속성에서.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건 학습성입니다. 니은, A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 기간에 신들이 인물을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른 집단하고 구분되는 거죠. 공유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변동성, 축적성, 전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세대 간 전성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복잡한 이건 축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설명은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종이로 지도를 찾는, 종이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변동성에 해당됩니다. 혈액형으로 성향을 파악했지만 MBTI라든지 이런 걸로 성격 검사 결과를 통해서 성향을 파악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그 색깔을 응원에 활용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맞는 답이 들어갔을 경우는 공유성이 되겠지만 지금 무는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7번. 자, 7번 문제가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여백에 최대한 갑이 작성한 내용, 을작병 이렇게 하고 갑이 속한, 을이 속한, 병이 속한, 그리고 시간 났을 때 이런 나머지 기관들의 사회 조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1번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 4개죠. 그렇죠? 갑이 작성한 거 취업상담센터, 그 다음 총동창회, 땡땡기업, 땡땡시민단체를 해가지고 최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을이 작성한 2차적 사회기간, 2차적 사회기간은 지금 하나, 둘, 셋, 4개, 다 4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많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번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자발적 결사체는 2개죠. 을이 작성한 거 시민단체와 그리고 방송인협회 이렇게 해서 2개입니다. 그 다음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 수,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시민단체와 교내 독서 모임 해가지고 2개입니다. 그래서 같다.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자료가 정리되면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자료가 정리 안 되면 답 찾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학기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렇죠. 병이 속해 있는 A 대학교, 대한학교 이렇게 해서 2개입니다. 공식적 사회학기관.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학기관, 갑이 속해 있는 A 대학교, 대한학교 2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다 이렇게 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자 A 대학교 함께 속해 있죠. 대한학교 함께 속해 있죠. 그래서 2개입니다. 그렇죠. 2개. 그 다음 비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지금 교내 독서 모임이 비공식 사회기관이고 시민단체가 사회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2대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5번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이 있죠.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 교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 다 이익사회입니다. 지금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A 대학교 속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대학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8번 사회 변동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순환론, 진화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간단한 문제인데 3점이 왜 나왔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간다.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 사회도 일정 한계 되면 이러면 이게 순환론이구나. 그러면 가가 순환론이고 나가 진화론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죠.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아가 아니죠. 순환론이 사회변동이 항상 발전한다고 보지 않죠. 서구사회가 진보사회다라고 하는 입장은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회변동한다. 순환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단기적 사회변동,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 것이 있는데 이 그래프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금 또 시간을 요구하는, 실제로 이 문제가 3점짜리로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점짜리인 것 같은데 출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긋기를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데,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갑이 아노미론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노미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을이 차별적 교제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병은 낙인이론이 아니다. 이겠죠. 그러면 A, B, C 이걸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A는 갑의 일탈은 A나 B, 갑은 A나 B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A, B. A, B 이렇게 갑은. 그 다음 을은 BC, 을은 BC, B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병은 AC, 병은 AC 이렇게 AC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A는 차별적 규제이론이고 B는 낙인이론이고 C는 머트넘의 아노미론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참 이제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결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 순간적으로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까다로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A는 차별적 교제이론이죠. 그런데 제도화된 기회에 이렇게 되면 머턴의 아노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 이거는 차별적 교제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행동 차별적 교제이론이죠. 그렇죠? B는 A씨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은 낙인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여백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머턴의 아노미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풀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A, B, C가 뭔지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B, C는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 C를 공통점으로 갖고 갔을 때, 자, 보니까 A가 질문지법이라면 주로 질적 자료 아니죠. 그죠? A가 질문지법이면 양적 자료이죠. 그래서 B, C를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A가 질문지법이면 양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A가 면제법이라면 A는 절대 면제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자로부터, 이러면은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A에는 참여관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연구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그게 없다죠. 없다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참여관찰법이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응답이 필수적입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죠.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번. 자료 수집 과정에 표준화된, 규격화된, 이건 양적 자료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질문지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맹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로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면 질문지법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A에 들어가는, 즉 양적 자료와 관계되는, 그래서 A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B가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알겠죠?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문제는 이제 그 계층 구성 비율을 상중하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병국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갑국이 피라미드, 을국이 다이아몬드, 병국이 모래시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국, 을국, 병국 놓고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니까 여기서 A의 비율이 모래시계형 구조에서는 가장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 이렇게 해서 A가 중산층이 되어야 되면 중류층이 그래서 을국이 모래시계형이고 그 다음 갑국은 피라미드형, 병국은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그 보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억. 갑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자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라는 것은 수직 기둥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 구조여야 되는데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 폐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런 보기입니다.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병국이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작다. 상층 인구가 가장 작죠. 갑국과 병국.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니은은 왜 틀렸냐?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각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주로 근대 산업 사회 이후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닙니다. 모래시계형도 근대 사회 이후에서 나타나지만 다이아몬드형도 근대 사회 이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이 근대 사회 이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2번 문화 이해 태도. 자, A국의 갑, 을, B국의 을, C국의 병, 갑, 을, 병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은 문화 사대주의적인 입장, 을은 자문화 중심주의, 병은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선진문물의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그러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갑과 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번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다 문화 접변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 접변을 꼭 안 적어도 뭐 크게 관계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배워왔죠. 그래서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죠. 그런 문화융합이죠. B국은 마찬가지로 직접 전파. 라면을 끓여준 걸 먹으면서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국물이 없는 비빔라면 문화융합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냈죠. C국은
이게 지금 간접 전파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문화융합인지 아니면은 문화병존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곤란하게 됩니다. 병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병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A국에서 B국과 달리 아니죠. B국도 문화융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B국도 A국도 문화재변이 나타났죠. 자발적 문화재변. 문화공존이 나타났다. 문화공존은 C국에 가까운데 C국도 단정할 수 없다 그랬죠. 조심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A국에서는 직접 전파 맞죠? B국에서는 간접 전파 아닙니다. B국도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C국이 간접 전파입니다.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됩니다. 14번 사회운동과 사회변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회운동이고 어떤 것이 사회운동이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복입니다. 그렇죠? 니은 국민과 수로 해서 처벌 강화를 메모를 남겼다 해서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모였죠.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기 곤란하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사회 부조리를 폐지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점을 사회운동을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왜? 아직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 공약만 내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다른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면은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5번 빈곤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가 뭔지 나가 뭔지 이런 것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정되는 일정 수준 이하 이래 되죠. 그러면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가는 공공부조고 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먼저 해놓고 작성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 상에서 바로 봐도 되긴 하겠지만, 표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죠. 그래서, 먼저, 기억. T인연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남성 수급자 수는 15, 45죠. 그러면 여성 수급자 해가지고 3배 아니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의 수혜자 비용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60만 명이 증가했다. 사회보험은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T년은 100만 명 반면에 T 플러스 30년에는 160만 명. 맞죠. 그렇죠. 60만 명이 증가한 것. T년의 상호부재 원리,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상호부재는 사회보험.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강제 원칙.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이 T년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T년의 상호부재 남성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년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이 높다. 비율을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자,
75분의 60하고 140분의 80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훨씬 크죠. 그래서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남성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전체를 다 더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얼. 그럼 답은 이제 나왔죠. T년의 각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하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고, T 플러스 30년의 각국 사후 처방적 이러면 공공부조죠. 그래서 T년의 수급자 비율 해서 T년의 수급자 비율 60입니다. 그리고 여성 100, 40 해서 100이죠. T 플러스 30년에 보게 되면 T 플러스 30년에 30, 60이죠. 그래서 100대 90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 더 큽니다. 그런데 낮다 이렇게 해서 틀렸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16번. 16번 문제가 왜 3점일까 참 좀 의아합니다. 지금 뭐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문제가 몇 문제 보이죠. 그래서 독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회의 불평등, 그 다음에 실제 활용 능력의 불평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3점을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17번 관료제냐 탈관료제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관료제인지 B가 관료제인지 A의 특성이 B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이 다니는 회사가 성과에 따라서 업적과 성과에 따라서 그러면 을이 다니는 것이 바로 A고 탈관료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관료제, 관료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것은 관료제의 모습입니다. 유연한 대처 이러면 탈관료제의 모습이죠. 그렇죠. 목적 전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관료제인데 낮다 이렇게 되니까 탈관료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의사결정의 분권하는 탈관료제. 업무 수행에 분업하는 관료제. 그래서 답이 지금 니은, 리얼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8번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인데 지문이 뭐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사실만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이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 맞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렇죠.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죠.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A는 B와 달리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3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점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갈등이 아니죠. 갈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니요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기능론이 되게 됩니다.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이러니까 A와 C가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의 경우는 한 개만 더 맞으면 되고 을의 경우는 두 개가 더 맞아야 되죠. 그러면 을의 경우는 이미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자, 두 개 다 맞으면 얘는 무조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에는 오답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요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A는 C와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거 아니죠.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론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의 상호적 관계에 주목한다. 상호적 관계에 주목한다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입니다.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B가 되게 됩니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는. 그러면 이게 아니요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들어가면 아니요가 아니죠. 이게 맞으니까 을이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없다죠. 오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나에는 A는 C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얘는 맞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는 기능론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해서 둘 다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메모해 놨습니다. 20번. 20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찾아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A, B, C 해가지고 유소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50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10% 감소, 그래서 27이라고 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20% 감소했다, 24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출발은 100명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분수 시기를 맞춰보게 되면 실제로 전체 인구가 갑국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고 을국은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똑같이 100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각국이 을국의 2배이다.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나요? 60분의 10이죠. 을국은 65분의 5입니다. 2배 아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고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분모가 다릅니다. 그렇죠. T 플러스 50년 유선의 인구는 각국 얼굴이 동일하다. 유선의 인구. T 플러스 50년에 27, 24 다르죠. 틀렸습니다. T 플러스 50년 얼굴은 각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자, 초고령 사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이 되게 되면 초고령 사회죠. 9, 2, 18, 8, 2, 16 둘 다 20%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초고령 사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얼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 저출산 줄었죠. 고령화 늘어났죠. 그러면 둘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각국보다 많고 을국이 T년에 60대 65로 많죠.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각국이 을국보다 많다. 45대 40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유형을 조금 접한 것, 뭔가
좀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될 거, 이거 지금 편집이 잘못됐군요.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 학기 1차 지필평가 대비 개념학습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